갑자기 추워진 아침이었어요. 아파트 복도 창문이 뿌옇게 김이 서렸고 바닥은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전기포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컵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어머, 구급차 소리 아니에요? 하고 창가로 다가가요. 두 사람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래층 앞에 구급대원이 모여 있었고 들것이 급히 움직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려서 난간을 꼭 잡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지며 설마 아래층 어르신인가 보네 하고 낮게 말해요. 잠시 후 옆집 주민이 복도에서 아래층 할아버지 심근경색이래요. 하고 숨가쁘게 전합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심근경색이면 큰일이잖아요 하고 속삭여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지만 손에 든 컵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져요. 점심 무렵 아파트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응급실 갔다더라. 혈관이 막혔대요. 같은 말이 계속 올라와요. 김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고 괜찮은 척 앉아 있어요. 하지만 화면에 심장 관련 뉴스가 나오자 리모컨을 멈칫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여보, 우리도 검사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검사는 무슨 난 멀쩡해요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단단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멀쩡하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진다잖아요 하고 대받아쳐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괜히 병원 가면 더 걱정만 늘지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막히지만 눈빛은 더 단호해져요. 여보, 나 밤에 잠이 안 와요. 자꾸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끊기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해집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싱겁게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김치도 덜어내며 오늘은 조금만 드세요라고 말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작게 투덜거립니다. 할머니는 짠 게 혈관에 안 좋대요 하며 단호하게 말해요.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짜게 먹어서 쓰러졌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니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줄여야죠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한 숟갈 뜨며 이 나이에 뭘 바꿔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살던 대로가 무섭잖아요. 아래층 어르신 보니까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얘기 그만해요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할머니는 순간 서운함이 올라오지만 울음을 삼킵니다. 여보, 난 당신이 무서워서 그래요. 진짜로.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밥상 위 공기만 더 무거워져요. 며칠 뒤 할머니는 동네 내과로 가자고 다시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겉옷을 입었다가도 다음에 가요 하고 뒤로 물러서요. 할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 멈추고 다음이 언제예요? 하고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운데 나가면 감기 걸려요. 병원은 사람도 많고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답답함에 숨을 크게 쉬고 감기보다 심장이 더 무섭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병원까지는 나가요. 그런데 접수창구 앞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발을 멈춥니다. 얼굴이 굽고 손이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려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여보, 그냥 혈압만 재고 오면 돼요라고 달래죠. 할아버지는 검사하면 뭐가 나올까봐
그래요 하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지만 눈빛은 더 따뜻해져요. 뭐가 나와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대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접수 직원이 어르신, 혈압부터 재실게요라고 안내해요. 할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며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 짧은 대답에 결심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혈압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혈액 검사도 권합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듣는 내내 눈을 깜빡이며 표정을 숨겨요. 김영자 할머니는 메모장을 꺼내 한 줄씩 적습니다. 의사는 겨울엔 혈관이 수축해서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그럼 저희가 뭘 먼저 해야 해요? 하고 바로 묻습니다. 의사는 짠 음식 줄이기, 매일 2030분 걷기, 약은 꾸준히 드시기, 그리고 정기검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약은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묻죠. 의사는 상태에 따라 조절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관리하는 겁니다라고 답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한번 꾹 누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얹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괜히 겁만 먹었나 했는데 숫자 보니까 다른 애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린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라고 말합니다. 병원 밖 공기는 차갑지만 두 사람 마음에는 작은 방향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설치다가 가슴이 묵직한 느낌을 받습니다. 크게 아픈 건 아니었지만 숨이 조금 답답해요. 할아버지는 혼자 괜찮다고 넘기려다가 아래층 일을 떠올립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옆에서 눈을 뜨고 여보, 왜 그래요? 라고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가슴이 좀 답답하네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바로 일어나 불을 켭니다. 지금 병원 갈까요? 119 부를까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야, 잠깐이야 라고 말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한 증상들을 떠올리며 차분히 묻습니다. 통증이 쥐어짜는 것 같아요? 팔이나 턱도 아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럼 지금 혈압 재고 10분 더 지켜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당신 이런 거 다 외웠어? 하고 묻죠. 할머니는 외웠죠. 당신 지키려고요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미안해라고 말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찌르지만 햇살은 밝아요. 김영자 할머니는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요라고 말합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는 나 아직 걸을 힘은 있어요 하며 괜히 웃어 보이죠. 하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할머니는 걷는 중간중간 숨 괜찮아요? 하고 묻고 할아버지는 응, 괜찮아 하고 짧게 대답해요. 그러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합니다. 나 사실 병원 가기 싫었던 게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알아요. 근데 인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요. 할아버지는 먼 곳을 보며 당신이 겁먹는 것도 싫었고라고 덧붙입니다. 할머니는 난 겁먹어도 돼요. 대신 같이 움직이면 돼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이제는 같이 하자라고 말해요. 그 말이 산책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하게 퍼집니다. 며칠 후 아래층 할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행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손을 모아 가슴에 얹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도 살았네, 정말 다행이네라고 말하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우리도 그분처럼 늦기 전에 움직이길 잘했어요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날 구급차 소리 아직도 귀에 남아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면서 싱겁게 만든 반찬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이 정도면 먹을 만하네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놀라서 정말이요? 하고 묻죠. 할아버지는 입맛도 적응하나 봐. 그리고 당신이 신경 쓰는 거 아니까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참다가 고마워요라고 짧게 말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약 복용 시간을 같이 확인합니다. 할아버지는 알람을 맞추며 내가 챙길게. 당신만 하지 말고라고 말하죠. 할머니는 그래요. 이제 반반이에요라고 답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부부의 일상을 새로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달력을 꺼내 검진 날짜를 크게 적습니다. 혈압 재는 날, 걷기 목표, 병원 예약 같은 글씨가 하나씩 늘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그걸 보며 달력이 꽉 차네 하고 웃습니다. 할머니는 이건 바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표시예요 라고 말해요. 할아버지는 잠깐 말이 없다가 당신 말이 맞아라고 답합니다. 두 사람은 냉장고 문에 혈압 기록지를 붙입니다. 혈압을 잴 때마다 할아버지는 눈을 찡그리며 숫자를 보고 할머니는 오늘은 어제보다 낫네요 하고 바로 반응합니다. 가끔 수치가 높게 나오면 할아버지는 이거 보면 기분이 안 좋아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라고 차분히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당신은 참 단단해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단단해진 게 아니라 지킬 게 있으니까요라고 답합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건강 코너가 나오자 볼륨을 줄이고 집중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저거 메모해 둘까? 하고 먼저 묻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제 진짜 우리 팀이네요 라고 말해요. 겨울은 더 깊어졌어요. 바람은 차갑고 아침은 더 늦게 밝아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예전보다 규칙적이에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외출 전에 목도리를 챙기고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래층 구급차 장면이 떠오르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계속하는 걸 선택해요.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할아버지가 나 요즘 살 것 같아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살 것 같다는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하고 웃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당신 덕분이야. 아니, 우리 덕분이지라고 고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우리 덕분이에요라고 말해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겨울 햇빛이 두 사람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을 조용히 맞으며 남은 계절을 함께 건너갈 준비를 끝낸 얼굴입니다.